28페이지 세 번째 세 번째 문단. 저번에 정반합 설명 잘 들으셨죠? 네. 정하고 그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정반합이 잘 이해되시면 그 레벨 400이라고 보셔도 돼요. 오케이? 레벨이 400이면 그 예수님이 그런 레벨이 400 아닙니까? 1000. 아, 1000이에요. 예수님, 부처님은 1000. 400이면 레벨이 400이면 지식인인 거지. 그러니까 정반합 정도는, 왜냐하면 이게 헤겔, 데카르트 이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데카르트가 499건 490대거든요. 데카르트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면서 정반합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게 공부할 때 이게 정반합이다 이런 식으로 잘 안 돼요. 보통은 논리 정연하다 할 때 그런 정반합 개념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정반합 검색하셔가지고 정반합에 보면 또 지식인에 많이 나오잖아. 그 한 두세 개 읽다 보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반대로 되어야 맞부딪혀서 서로를 상쇄시키고 평형 상태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드립하는 양측은 마침내 맞부딪혀서 싸우기 전까지는 서로를 건드려 자극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꾼들이 서로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한 그런 상태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28페이지 세 번째 문단.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부부인데 말싸움을 하든 뭐를 하든 싸우잖아요. 그건 지금 정반합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랑 생각, 각시 생각이 좀 다르고 그게 이제 치고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정반합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 이런 거예요. 정반합이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나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이게 계속 진행이 돼. 그러면 결국에는 일로 쭉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제 파멸의 단계가 오겠지. 그러니까 나도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 느끼는 건 궁합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에요. 둘 중에 두 사람이 어느 지점에서 멈추는 부분은 100년회로 하는 거고, 멈추지 않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무조건 이혼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걸 계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결국 그놈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 놈 만나봐야 그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든 남자든 주도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있다. 그죠? 주도적으로, 이런 건 좀 달라요. 폭력 이런 건 좀 달라요. 네, 물리적으로 가해를 한다든가, 뭐 욕을 한다든가, 습관적으로, 그런 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 말도 맞은 않고 남편 측도 이해가 되고, 집사람 측도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둘 다 멈추면 되는데 누군가 주도적으로 했다면 그 사람은 뭐다? 또 누군가를 또 만나도 또 주도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지. 어쨌든 이거다 저거다 막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누구랑 싸울 일이 있는데 그거를 치열하게 끌고 간다. 결국에는 그 치열하게 끌고 간 사람한테 파멸이 와요. 우리의 그 시스템이라는 건, 트랜스핑이라는 건 계속 싸우려고 한 사람이 결국엔 어느 선에서는 자연의 힘이 그 사람을 딱 쳐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데 이브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한테 줬는데, 그죠? 사람들은 이 위에서 하느님이 관장하시면서
이 선악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이 자연의 법칙이 선악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않아요. 자연의 법칙도 이걸 판단하지 않아요. 단지 뭐다? 자연은 사람이 됐든 사자가 됐든 호랑이가 됐든 식물이 됐든 뭐라고? 걔네가 하는 그 균형점을 맞추려고만 자연은 무조건 균형을 맞추게 돼 있어요. 자연은. 제가 얘기했죠. 비 오기 전에 이제는 제주도 바람이 분다고. 어저께 바람 엄청 났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이게 맞부딪히니까 이제 계속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이제 비구름이 형성되고 비가 내리니까 바람 안 불잖아요. 아니면 잦아들든가 바람이. 왜? 이게 비로 해가지고 이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어느 정도 섞이면서 이제 그 점화가 된 거거든. 균형을 잡은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기준도 없지만 어쨌든 뭔가를 하나를 계속 끌고 가면 그 다음에 뭐다? 자연의 균형을 잡으려고 그걸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간에 지나치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남편이나 집사람이 나를 치는 게 아니라 자연이 나를 쳐요. 싸운 사람들은 항상 싸우는 거 같아요. 예, 맞아요. 이거 우리도 요번에 지금 집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런 경우에 뭐다? 가능하면 법원으로 가는 것보다 서로 합의해서 끝내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보세요. 법원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판사에 의해서 이제 치는 거잖아요. 판사가 치는 거잖아요. 합의라는 건 나하고 너하고 적당하게 너도 양보하고 나도 양보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면 아무도 우리를 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할 때까지 가보자 이래가지고 법원 가면 판사가 치는 거죠. 우리를. 그때 가면 당황스러워요. 왜 당황스럽느냐? 이게 말로 안 돼요. 가서 재판을 받아보면 저 판사님 예 아니로만 대답하세요. 우리 재판을 받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 그게 재판이에요. 그러면 이러고 저러고 여기 했는데 영감이 뭐라는 줄 알아요? 판사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인데 이제 남한테 넘어간 거야. 권한이. 진짜 당황스러워요. 그 예를 찾으려면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세상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사람의 신경을 건드린다는 것은 당신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정도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핵심은 모두 이것이다. 어떤 일이 당신의 어느 순간 균형을 잃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일은 마치 아기를 품은 것처럼 꼭 일어나고야 만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계속 이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신랑이 나의 성질을 건드려. 누가 건드려? 자식이 건드려. 그거는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라? 웃어라 해요. 이 책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최종 승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지? 세상이 널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그리고 이 책의 내용, 전체적인 책의 내용을 딱 그 짧은 문단으로 요약하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계속 생각해 보세요. 이 트랜서핑 전체적인 맥락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조차도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면서 그 의미를 잘 몰라 하더라고. 주기도문이. 그냥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 어떤 그거를 진짜 내가 이해해가지고 내 삶에서 그렇게 살면 내 삶이 불행 쪽으로 빠지지는 않겠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왜 나만 이러지, 왜 나만 불행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 같은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어떤 것을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고민하면서 침울해져 있으면 비록 일부분이라고 해도 당신의 신경은 곤두서 있게 됩니다. 그때 마치 그것과 연결되어 있구나 한 것처럼 광대 같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려는 듯 시끄럽게 짓거리면서 포적포적 뛰어다닌다. 당신은 흥분하고 그 광대는 온통 미쳐 날뛴다. 팔을 돋우는 방법은 얼마든지다. 당신이 어디론가 급하게 서두르면 늦을까봐 조바심을 낼 때며 거기도 광대가 나타나 손뼉을 치면서 소리 지른다. 자, 서둘러 어서 가야지. 이 순간부터 매사가 당신에게 대항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우아하고 품위 있는 걸음걸이로 당신의 길을 가로막아서 당신이 지나가지 못하게 만든다. 당신은 최대한 신속하게 문을 지나가야 하는데 게으른 사람들이 문 앞에 진을 친 채 거의 움직이지도 않는다. 자동차 도로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마치 모든 일이 일부러 그렇게 준비한 것처럼 보인다. 회사에 가도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 자동차 길도 막혀있고 그 안에서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 평온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트랜스퍼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한테 힘든 일이 딱 닥치면 바로 균형을 잃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막 짜증내고.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은 혹시 왜 나한테 짜증내지? 그러니까 상대도 짜증내게 되고 그런 상황을 만든다라는 거죠. 물론 원래 조급할 때는 세상이 온통 느려 터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뿐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징조들이 나타난다. 엘리베이터나 자동차가 고장나고 버스는 연착하고 도로가 갑자기 막힌다. 여기에는 이미 악의적인 뭔가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보세요. 내가 우리 집 식구가 다쳤어. 그죠? 근데 자동차는 고장났어. 근데 거래처에서는 연락 와서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해. 그리고 또 내가 오늘따라 만난 사람이 또 나한테 시비를 걸어.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나는 자동차 사고 그렇게 많이 났지만, 자동차가 멈추고 그렇게 많이 났지만, 뭔가 되게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멈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사고를 주셔도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끔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 뜻인가? 그죠? 난 그럴 때 진짜 많아요. 아, 내가 지금 10분 내로 저기 가야 돼. 강의를 가야 돼. 근데 지금 차가 멈췄어. 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좀 빨리 움직여요. 보통 한 30분 전에 도착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인 거예요. 습관인 거. 근데 막 우리 집사람은 좀 어떤 편이냐, 5분 10분 빨리 5분 10 그러니까 도착하면 땡 돼야 도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새 차 좋아하나? 고장 안 나게. 그것도 요령이에요. 그죠? 그럼 새 차를 사든가. 또 다른 일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걱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주위 사람들도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바로 그런 짓거리를 벌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것도 당신이 좀 편안히 있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의 말이다. 아이들은 조용히 있다가도 갑자기 정신없이 난장판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옆에 있던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만든다. 또 다른 사람들은 길을 가로막는가 하며 문제거리를 가지고 와서 당신을 괴롭힌다. 여기저기서 장애물들이 마구 튀어나온다. 당신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는 아주 늦장을 부린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꼭 나타난다. 이런 등등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불쾌감이 쌓일수록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점점 더 강해진다. 스트레스가 강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힌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늘 아침 따라 까칠해도 의도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집사람이 까칠한 것 같은데 의도적인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랑이 오늘 좀 까칠해요. 그러면 왜 오늘따라 저렇게 까칠하지라고 하는 거지. 한 발 물러서지 않고 자기도 대항하는 거지. 우리가 산속에서 곰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생각을 하라고. 대항하지 말고, 대항하면 어떻게 된다? 잡아먹혀요. 그게 인간 사회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왜 저러지라고. 텀을 두셔야 된다고. 그래, 맞짱 떠보자 하는 순간, 둘 중에 한 놈은 죽는 거야. 근데 그게 50대 50인데, 내가 죽을 확률이 50이니까 문제인 거지. 그들은 그런 행동이 다른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30페이지. 그런 행동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인간의 무의식적인 심리에는 많은 맹점이 있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무의식적인 동기로 움직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의식적인 행동 동기를 만들어내는 그 힘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도 마음이지만 외부에도 있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대표적인 걸 한번 얘기해 보면은요, 물고기 문제예요. 물고기 문제. 지금 동태 안 잡히죠? 그럼 보세요. 그 몇 년 사이에 동태 잡는 집은 다 망했겠죠. 그죠? 동태가 안 됐대요 지금? 이 아줌마 뭐지?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야 지금? 동태 안 잡힌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동태 다 러시아산이잖아. 난 근데 동태를 먹어서 안 잡혀. 오징어 안 잡히죠. 그죠? 지금 오징어 잡는 어부들도 되게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상황은 다 우리 마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자꾸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하나 뭐냐? 경제 침체, 그 다음에 실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온통 짜증나는 일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힘은 보이지 않지만 쉽지않은 에너지 정보적 실체, 즉 살아있는 존재들의 산염 에너지로 태어나는 펜듈럼입니다. 몇 표시하세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 힘은 보이지 않지만 쉽지 않은 에너지 정보의 조직적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정보의 조직적 덩어리. 즉 살아있는 존재들의 생각의 에너지예요. 산염 에너지, 생각의 에너지. 선생님들은 트랜스핑 같은 것만 공부한다고 해도 레벨 400대를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은.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죠? 누군가를 만났는데 얘기해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물질적인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얘기만 한다든가, 돈 얘기만 한다든가, 그게 아니어도 특히 남자들 왼쪽 눈 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계 얘기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기계 얘기.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가
남자들이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 야구.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축구, 야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외계인들이 만약에 와서 지구에 와서 보면 그 공 하나 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그라운드에서 뛰어노는데 그 뒤에 4만 명이 이렇게 둘러서는 걸 그거 하나 보고 있는 거 보면 무슨 생각할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가 됐을 때는 그게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처음부터 보면 웃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공을 갖고 노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나게 뛰어다니잖아요. 야구도 마찬가지 공 하나 갖고 뛰어다니는 거고. 보세요. 축구 야구 하면 배드민턴도 그렇지. 뭔 놈의 그 없었던 도구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 그죠? 낚시로 가면 이거는 백화점을 차려야 돼요, 진짜. 낚시하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장비 때문에 집 하나 구해야 돼요, 진짜. 끌차도 끌고 다녀. 응? 끌차도 끌고 다녀. 끌차도 끌고 다녀. 이번에 구입했니까. 장비 싣고 다녀. 이거 그런 남자 만나면 여자들은 확 재미가 없는 거지. 왜냐면 낚시하는 남자 만나지 말라 그랬어. 뭐 하는 남자? 낚시하는 남자. 강태공들 만나지 말라. 아니 낚시도 그렇지만 이제 데이트할 때 보면 계속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낚시 도구에 관한 얘기, 운동 도구에 관한 얘기, 그 도구에 관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데이트를 하든 사귀든 결국에는 물질적인 그 사람 레벨이 200에서 300일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나다 보면 이 생각에 대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도구 얘기하는데 나도 거기에 빠진다. 그럼 내 레벨도 의심해 봐요. 진짜 그게 응. 와이프 입장에서 듣는 거 하고요. 그냥 제 3자 뭐 친구 얘기를 이렇게 듣는 거하고는 받아들이는 게 되게 틀려요. 가족이고 내 제일 가깝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뭘 한다고 해도 더 이렇게 확 그럼 뭐 괜찮겠네 뭐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걸 더 심각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더 잔소리가 되는 거. 그래서 남편이 대화가 안 된다고 이렇게 왜냐면 남편은 잘 들어주고 다 좋다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재미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 만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자들은 맞장구를 잘 쳐줘. 남자들은 헷갈리는 거야. 잘 알아듣는구나 해서 이 사람한테 호감이 생겨. 정말 데이트하고 결혼까지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는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끼리도 좀 뭐냐면 배신감 같은 게 느껴져요. 몰랐는데 아는 척 했을 수도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일수록 그냥 더 맞장구 그냥 몰라도 그치? 몰라도 그냥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그거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면 그 화성 남자, 금성 여자를 읽으셔야 돼요. 이 화성 남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금성 여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읽기 전에 남자는 좌뇌를 쓰고 여자는 우뇌를 써요. 그거를 남자든 여자든 꼭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레벨이 높아질수록 서로 무슨 뇌를 쓸 것 같아요? 우뇌를 쓰거든요. 오른쪽 뇌를. 여자가 남자보다 레벨이 높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왜? 애를 낳잖아요. 근데 보통은 남자들은 애 낳는 게 뭐 중요한 거냐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사랑의 레벨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남자들에 비해서 모성 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도 레벨이 높을수록 오른쪽 뇌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레벨이 높아질수록 오른쪽 뇌를 쓴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 철학 이걸 넘어서 이제 지식, 철학, 개념 이게 다 생각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재미가 없어지면 이제
곤란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레벨을 낮출 거냐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러면 심리도 레벨이 400단계거든요. 그래서 심리 좋아하는 사람들 계속 심리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한데 이래버리면 애매해지는 거야 대화가. 짜증. 심각하게 보니까 이해를 못해.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일하고 하는데 그 위험한 발언인데 이 사람이 선생님보다 레벨이 낮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하고 이해를 그랬더니 못하는 게 아니라요. 받아들이는 게 틀린 거예요. 그 여기서 화 안 나도 되는데 왜 자기 혼자 여기서 짜증이 왜 나가? 나는 거기 화 안 나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나랑 틀리니까 저 사람이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면 되지. 근데 우리 신랑은 왜 그걸 몰라? 왜 그걸 할 생각을 안 해? 왜 그걸 생각을 안 해? 이런 거. 여보랑 생각이 틀리니까 모를 수도 있지. 그럼 여보가 가르쳐 주겠지. 저 사람은 여보랑 생각이 틀리잖아.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르냐고. 근데 기본적으로 되게 심각한 부분인데 얘는 해심사항. 아니 그건 받아들이기 나름인 네, 것 같아요. 그건 그 심각하다는 받아들이기에 거는. 나름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둘 다 화상남자 불변여자 읽으세요. 왼손잡이는 좀 어떻게 했지? 아니 어쨌든 기본적으로 남자는 좌뇌를 쓴대요. 여자는 우뇌를 쓰고. 근데 남자가 레벨이 높아질수록 우뇌를 쓰려고 하겠죠. 근데 여자는 좌뇌를 안 쓰냐? 여자는 레벨이 낮을수록 좌뇌를 써요. 여자는 모성이 없는 여자들 있잖아요. 애 낳고 버리고 가고 살아있는데. 여자들은 다 사랑이 레벨이 다 높은 건 아니죠. 근데 분명한 건 화성연자, 금성연자를 한 번이라도 읽으면 서로 대화할 때 조금씩 더 이제 양보하고 배려하는 힘이 강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맹점은 5번, 10번 읽어도 안 되는 부분은 있다는 거죠. 근데 확실히 이해하게 돼요, 서로. 펜듈럼이 의식적으로 뭔가를 꾸며내는 의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펜듈럼은 단지 양극성을 에너지장의 불균형으로 감지하고 거기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에너지를 빨아먹으려 할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약하다. 지금 펜듈럼, 에너지 이거 나오고 있죠? 에너지는 물질이에요, 생각이에요? 애매하죠? 생각. 의도가 들어가는 물질 같은. 맞아요. 의도가 들어가면 물질이 되는 거죠. 에너지 이게 에너지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비디오 보셨잖아요. 에너지가 가장 그 양자역학적이에요. 에너지가 가장 보세요. 전기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우리 형광등에 불빛 나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게 에너지예요. 우리 자석의 힘이 눈에 보여요? 자기장이? 안 보이죠? 근데 나침반 쓰면 보이잖아요. 가장 양자역학적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랑 전기랑 자기장이랑 이 펜듈럼의 에너지랑 이게 딱 매칭이 되면 이게 딱 이게 딱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알게 돼요. 왜 내가 가난한지, 왜 내가 부자인지. 내 어떤 습관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고, 내 어떤 습관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고, 자기 스스로 알게 돼요. 정말 끔찍한 것은 그것이 갈등의 에너지를 먹어치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행동하게끔 꼬드긴다는 점이다. 정말 끔찍한 것은 그것이 갈등의 에너지를 먹어치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에너지를 더 많이, 그 에너지가 뭐예요?
갈등의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행동하게끔 꼬드긴다는 점이다. 펜듈럼은 왜 갈등의 에너지를 만들게끔 사람들을 꼬드긴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균형?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잘 읽어보세요. 펜듈럼은 갈등 에너지를 먹고 살아요. 갈등 에너지가 없으면 펜듈럼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세상에 갈등을 만들게끔 자꾸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말다툼하고 이게 잘 안 통하면 어떻게 하라고? 아니 딱 뒤 딱 돌아봐 펜듈럼이 어디? 그래서 펜듈럼한테 얘기해. 야 너 한 발 떨어져 있어. 썩 꺼져라. 펜듈럼은 차고 넘치도록 에너지를 빨아들이. 우리 펜듈럼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펜듈럼이 우리 그 땅에 물 흐르는 거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매. 그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죠. 그게 펜듈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펜듈럼이 시계. 이만큼 가면 이만큼 가고. 시계 이런 흔들리는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예? 추. 그 펜듈럼이에요. 추. 진자. 그러니까 진자, 진동, 진자가 펜듈럼이에요. 우리 한글말로 펜듈럼. 우리 진자를 영어로 표현하면 펜듈럼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흔들리는 것들. 우리 자동차나 책상에 올려놓잖아요. 가끔 이렇게 하는 것들. 아니면 그 이파리 이렇게 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 다 펜듈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큰 어떤 실험 과학 시설에 가면 이렇게 추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리게끔 해놓잖아요. 그게 왜 흔들리는 거죠? 추가 이만큼 크게 해가지고 흔들리는 거 보신 적 있죠? TV로라도. 그게 왜 흔들리냐면 그게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렇게 길게 해놓으면 이 흔들리는 건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얘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펜듈럼이에요. 펜듈럼은 차고 넘치도록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한다. 펜듈럼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일로 잡아당겨 꼬꾸라키 인형처럼 조종한다. 펜듈럼이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사람의 동기에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대단히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잘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는 좋아. 왜? 빨리빨리 갈등 에너지를 먹을 수 있어. 인간의 깨어있는 의식은 펜듈럼도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이다. 자, 이거 보세요. 깨어있는 의식. 두 글자로 뭐죠? 의식. 이성. 아니, 의식이라고 두 글자로. 의식, 의도, 의지가 있는 사람은 잘 못 건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도록 일하는 사람 본 적 있죠? 그 뭐라고 해요? 야, 그러다 죽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그래도 또 죽도록 일해요. 그죠? 그런 사람 옆에서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결국 부자 되잖아. 죽지 않으면 부자 돼요. 의지잖아요. 의도, 의식.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돈 놓고 돈 먹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니라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의식이 의지. 예?
뭐라고? 우리가 되는 생각을 해보죠. 그거야. 알고 있다. 부자의 의도, 부자의 의식, 부자의 의지를 가지라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요. 그러면 선생님 그거 말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문제지. 움직여야지. 부자가 되려는 의도, 의지, 의식을 가지고 뭘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처음엔 그렇게 왜 부자가 되려는 생각만 가지고 부자가 돼? 어떻게 부자가 돼? 막 그래서 궁금해서 계속 들었거든요. 결국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행동에 옮겨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그건데 보세요. 부자가 되려고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만큼 레벨이 낮은 거고 생각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레벨이 높은 사람들. 오케이? 안 돼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레벨을 높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그런 의도를 계속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계속 잊어버리니까 그거를 자기 의식적으로 계속 없어지지 않게 계속 그 의도를 계속 가져나가라 그 얘기. 또 의도만 가지고 안 네, 돼요. 대표적인 거 얘기해 줄게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돈 벌기 쉬운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항상 얘기했는데 뭐 지요? 지식을 먼저. 그냥 막 또 하나라고 부동산 집사라고. 집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부동산. 얘기해. 세상에서 가장 쉽게 돈 버는 건 증여상속이에요.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증여상속. 그 증여상속은 보세요. 내가 그 돈 벌려고 돈을 내가 핸들링을 해요, 안 해요? 안 돼. 안 하죠. 내가 하는 건 뭐죠? 그냥 가서 내 이름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세금. 지켜. 이런 적 본 적 있어요. 부모가 돈이 많아. 근데 이 사람이 사업도 하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죠. 부모 돈 많은데 직장 열심히 다니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죠. 부모 돈 많은데 사업 막 벌이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니 그럼 부모 돈 많다고 나는 놀아? 아니 그게 망해요. 근데 우리 잘 보세요. 부모 돈 많다고 별거 안 하고 부모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있어요. 있죠? 사업을 있는 사람. 누가 빨리 증여될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돈 버는 거랑 그 사람이 직접 직장 3천이요 5천이요 열심히 다니는 거랑 증여받는 거랑 뭐가 빨리 부자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 그냥 침대에 누워있어. 어디 침대에? 엄마네 집 침대에. 그래서 엄마가 누구야? 예. 뭐 아이고 여기 간장 떨어져신 간장 사러 갔다 오고. 아이 개밥 주. 아얘 개밥 주고. 내가 그거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죠. 진짜 잘 모르는데 부모들 바보 아니에요. 부모들도 생각해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 오고, 그죠? 돈 받을 날만 오고. 그러면 부모도 어차피 걔한테 돈 줘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 부모도 가능한 천천히 줘. 근데 내가 보니까 얘는 내 말대로 해. 그거 어머니나 아버지의 생각을 이렇게 해서 건해야지, 맞지? 어머니 생각이 맞은 게 훨씬, 아버지 생각이 맞은 게 훨씬. 증여 왕창왕창 해줘요. 왜? 얘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걸 아니까, 배신하지 않을 걸 아니까. 부모들 재산 가지면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세금 많이 내야지. 그 다음에 또 연금 못 받지. 그 다음에 의료보험비 내야지. 근데 자식이 부모 말만 잘 들으면 빨리 증여해주고 싶어 해. 근데 왜 안 해준다?
내 말 안 듣거나 또 하나예요. 또 하나 뭐죠? 망해. 직장 다니면서 망했거나, 사치스러워서 망했거나, 사업한다고 망했거나. 그럼 생각해봐. 내가 부모인데 바보가 아니냐. 제 돈 주면 금방 말아먹게 생겼는데 내가 돈 주겠어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똑똑하면 증여를 끌어내야 돼. 멍청하면 그게 상속으로 끝나. 상속되면 어떻게 된다고? 무겁게 될지 하나님만 알아요. 상속으로 가면 안 돼요. 증여로 가야지. 생각을 안 해, 인간들이. 그러니까 자꾸 열심히 사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아봐. 1년에 내가 연봉 5천만 원 받는다고 부모님 증여한 거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부모님이 그냥 돈으로 2억, 3억 이렇게 주면 그냥 하루에 끝나잖아. 내가 5천만 원 연봉 받으면서 1억 모으진 해봐봐. 10년도 넘게 걸려. 그리고 영원히 못 모을 수도 있어. 그 뭔 개지랄이야 그게.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사는데 돈이 안 된대.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증여 상속 부모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자. 그죠? 그럼 개인은 돈 없는 부모 잘못 만나서 돈 없는 사람 뭘 해야 돼? 공부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해. 요즘은 그 말은 맞긴 맞는데 여기에서 요즘은 이쑤시개고, 그죠? 내가 얘기하는 요즘에 잘 모르겠어. 이쑤시개 내가 하나 갖다 줘. 부모가 돈이 없는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의 요즘. 왜 생각을 해야 되죠? 부모가 돈이 없는 사람이 왜 생각을 해야 돼? 시간당 그 월급을 계산해야 되겠지. 시급을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막 다 얘기하잖아. 그러면 월급 얼마 받고, 주급 얼마 받고, 시급 얼마 받고, 알바하고 얘기해 보니까 야 이건 시간당 많은 거야. 막 얘기해도 그렇구나. 근데 나이가 좀 많아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에이 나 진짜 공연해서 설마. 근데 보니까 시간당 한 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게 월급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밥 사줄 테니까 한번 보자. 내가 술 사줄 테니까 한번 보자. 그래서 그 노하우를 캐내야 되잖아. 그 노하우가 그게 물질이에요, 생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게 부자빠 가난아빠에 나오잖아. 부자한테 가서